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전 강의에서요, 이제 부르디유의 자본 분류로 넘어왔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자본, 사회관계자본 또는 사회자본, 문화자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노랑이가 공부를 잘해. 1등만 하네.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비결이 뭐야? 이런 질문을 받으면 물론 머리가 좋은가 봐, IQ가 높은가 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는요, 노랑이는 맨날 1등을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노랑이네 집에 돈이 많구만. 부자야. 그래서 학원도 많이 다니고 땡고 땡땡고 들어가는 거지. 요즘은 집에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참 불평등한 세상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땡땡이한테 미안해. 이런 반응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요즘 세상에는 돈이 곧 성적이야. 이 말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 하면 경제 자본이 성적, 학업 성취로 전환되고 성적은 이어서 좋은 직장, 높은 봉급, 사회적 인정 등으로 전환되고 그것이 다시 경제 자본으로 전환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부르디유에는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자본이란 사회적 경쟁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르디유에는 자본을 계급 투쟁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로 본 건데요. 갈등주의 패러다임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 각종 도구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본의 종류가 많아집니다. 자본을 계급 투쟁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라고 본 부르디유에는요. 자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했냐 하면 크게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분류해요. 그런데요, 자본의 성격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자본들은 상호 교환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자본으로 교환될 수도 있고 문화자본들이 다른 자본으로 교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본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킨다는데요. 문화재생산 이론인데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경제자본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이 비판을 좀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먼저 경제자본. 경제자본은 설명 안 해도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물질로 소유하고 있는 것, 토지, 공장, 노동력 등 생산 요소들도 있고요. 수입, 소유물 같은 각종 재화, 이런 것들인데요. 경제자본은 돈으로 직접 바꿀 수 있고요. 또 소유권이라는 형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자본입니다. 또 교육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이 경제자본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요. 사회자본은 한마디로 인맥,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 개인 혹은 집단이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연줄과 관계망, 인맥, 학맥, 정치사회적 연줄 같은 것이 있죠.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어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음식을 해먹이고 뭐 해먹인다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장에서 업무가 끝나도 사람들을 만나서 어울리고 그런 일들이 모두 사회자본을 쌓으려는 건데요. 사회자본을 쌓으려고 하는 활동에는 초대, 집단적 유흥, 단체 가입, 동호회 활동 등이 있습니다. 부르디유는 이런 활동을 사고노동이라고 부른다네요. 어떻게 보면 노동 맞죠? 사회자본은 말이죠. 개인이 축적한 문화자본과 뭐 취향 같은 거요. 경제자본의 양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이 자본들끼리 서로 얽히는 거예요. 이제 문화자본이 남았는데요. 문화자본은 다시 체화된 상태, 객관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다른 자본이 아니고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중에서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말투, 몸짓, 지식, 교양, 취미 등등인데요. 체화, 말투, 몸짓, 지식 어디서 들으셨던 거죠? 아비투스 얘기할 때 계속 나왔던 거예요. 바로 그건데요. 체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아비투스적 자본입니다. 체화된 상태의 자본, 즉 아비투스 자본은 계급적 배경에 의해서 내면화된 지각, 인지, 행위, 습성, 성향을 의미하고요. 이것도 말했던 거고요. 또 다른 문화적 자본의 토대가 되는 실질적인 기반으로 작용하는 자본입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노랑이는 공부도 잘하는데 게다가 취향도 고급이고 매너도 좋아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학교 성적이 좋은 것, 이건 돈, 경제자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취향이 어쩌고 저쩌고는 뭐 좀 부럽기는 하지만 취향이 고급이고 매너가 좋다고 해서 성적을 잘 받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셨다면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비투스도 자본이다. 부르디유에 따르면 말이죠. 객관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책이나 음반, 미술품처럼 다양한 문화재화인데요. 물질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팔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경제자본으로 전환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한마디로 우리가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학위, 졸업장, 자격증 같은 건데요. 이런 증들을 가진 사람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공인된 사람들이잖아요. 제도화된 상태의 문화자본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이면서 그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문화자본입니다. 앞에서요, 한 형태의 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죠. 문화자본 역시 특정한 조건 위에서 경제자본으로 변환되고 교육적 자격의 형태로 제도화됩니다. 자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부르디유에는 자본을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나누었고 문화자본은 다시 체화된 상태, 객관화된 상태, 제도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부르디유의 문화재생산 이론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이 부르디유에는요. 문화적 자본이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핵심 자본으로 보았습니다. 자본의 특징은 노랑이에 의해서 보았듯이 말이죠. 경제자본이 학력으로 바뀌었다가 경제자본이 되었듯이요. 아비투스도 다른 형태의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또 문화적 자본은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 자본이다. 이 얘기도 나왔었던 거네요.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킨다. 자본은 부르디유의 문화재생산 이론이 문화자본을 강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하기 때문에요.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을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부르디유의 자본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강의인 학교와 문화재생산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